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오복 중 하나라는 소리인데요. 특히 구강 건강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화나 질환 등으로 인해 치아가 빠져버리면 최후의 수단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자연 치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을 모시고 자가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자가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임플란트가 우리 자가치아를 대신해 줄 만큼 이제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또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임플란트 정확히 어떤 치료인 건가요? 임플란트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타이타늄이라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충치나 잇몸병, 사고 등으로 치아를 잃게 되었을 때 기능뿐만 아니라 미용까지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입니다. 네.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료법은 발치한 그 공간의 양쪽에 있는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 브릿지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는 부분 틀니로 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모두 발치한 경우에는 완전 틀니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의 치료는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또 틀니나 아무리 틀니를 또 잘 만들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연 치아를 깎지 않고 상실한 치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틀니를 쓰시는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플란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 다른 건강한 치아에 추가적인 손실 없이 손실된 그 치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종류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임플란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 중에는 지대줄을 그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맞춤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뼈의 조건이 좋지 못하여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 뼈이식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또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발치한 후에 당일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의 요즘 많이 하는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고요. 자연 치아의 기능에 또한 근접한 내구성과 편리함이 있는 전체 임플란트라든지 오랫동안 틀니 사용으로 불편함이 많으신 분이나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 틀니 임플란트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임플란트 좋은 거야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 비용 문제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임플란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아는 양옆 위아래 서로 이렇게 치아들이 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저작 기능에 서로 연관이 되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치열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잇몸뼈에 또 흡수가 일어나며 장기적으로는 붕치를 유발하거나 잘 씹을 수 없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 쪽도 볼이 또 들어가서 안면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된다든지 등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치료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때 치아 전체 변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도 더욱 많은 부담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를 미뤘을 경우 그에 연결돼서 발생되는 또 다른 건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치료는 꼭 받아야겠는데 그럼 혹시 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그 급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치아 일부가 없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플란트 적용 치아 개수는 어금니, 앞니 구분 없이 평생에 2개까지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잇몸에 2개를 식립을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바람으로서는 아까도 나왔다시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사용을 하면 그냥 하는 틀니보다는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무취약 환자에 있어서도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임플란트의 그 본인 부담금은 지금은 50% 정도 되며 그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 잇몸뼈 이식 등 부가적인 그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보철물 제작 시에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 시에 참고해야겠고요. 자, 이 임플란트 치료는 환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나이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장이 끝난 시기 이후부터 잇몸과 잇몸뼈 상태가 양호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뼈에 직접 인공치근을 식립하기 때문에 뭐 성장이 끝나지 않는 경우, 특히 10대 아이들의 경우 같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계속해서 뼈가 자라게 되면 임플란트 위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뒤틀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여성의 경우 만 16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식립할 경우 그 성장 중인 턱뼈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8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사와 진단으로 성장 상태를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